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고요. 오후 4시 정도 됐습니다. AD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추상자료형이다 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그 영문 표기상 Abstract Data Type을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ADT의 사실상 핵심은 정말 한마디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료하고 이 관리 체계를,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료 구조가 있잖아요. 근데 자료 구조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을 좀 길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구조화한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상 자료를이겠죠. 굳이 더 따지자면 대상 자료를 구조화한다. 그럼 어떤 구조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어떤 구조로 하겠다는 거냐? 근데 이제 그거 공부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전까지 배웠던 게 이제 여기서 어떤이라고 하는 거에 답은 이미 나와 있죠. 이중 연결 리스트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우린 그렇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잘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걸 그럼 여기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 입장을 놓고 얘기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중 연결 리스트 배웠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앞 노드를 가리키는 previous 포인트하고 next 포인트하고 이 두 놈은 얘는 자료 구조예요. 구조. 그러니까 관리 체계죠. 이 구조로 이중 연결 리스트라는 구조로 대상 자료를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선형 구조를 논리적으로 이루고 있다, 그런 얘기 해가면서.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그래서 무슨 자료를 관리한다라는 거냐. 근데 우리가 했던 건 겨우 뭐냐면은 그 SZ 데이터 해가지고 되게 추상적인 말을 썼잖아요. SZ 데이터래. 무슨 데이터인데요? 그런 말도 없잖아. 밑도 끝도 없이 데이터래. 그냥 문자를 덜렁 넣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료 구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자료 구조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이루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모아서 관리하기 좋게 만들려다 보니까 자료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사실은 자료 구조라는 게 글쎄요.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기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인터넷에서 회원 가입하시죠. 그럼 회원이면은 하다못해 이름도 있을 거고 생년월일도 있을 거고 블라블라 주소 전화번호 많잖아요. 이러한 정보들, 이걸 하나의 묶음 형태로 묶어서 관리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관리라는 게 구조화된 형태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조화 왜 하냐? 간단해. 회원이 10만 명이라고 쳐봐요. 그럼 10만 명 중에 이 사람이 우리 회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10만 초 걸린다 쳐봐. 그럼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판단해낼 수 있게 구조화함으로써 성능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리 대상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생년월일이든 뭐든 이렇게 되면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름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주소록 정도 되는 거겠죠. 주소록 정도 되는 건데, 이 주소록을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결국 이 주소록들을 왕창 모아서 만드는 게 그게 데이터베이스예요. 별거 아닙니다. 네. 별거 아니라고 또 오해하지 말고 깎아내리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상. 그래서 우리 연결 리스트에서 이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계가 좀 있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노드에서 데이터라고 부르는 대상 자료하고 이 자료 구조를 분리해내야 되겠죠. 그 부분부터 1단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일단 코드를 잠깐 보면은, 우리 이중 연결 리스트에서 이제 얘가 대상 자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하, 예를 들면 이 밑에 이제 previously next니 이하, 얘는 자료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asset state는 이거는
연결 아니 관리 대상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개념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걸 일단 분리해 봅시다. 분리. 그럼 분리라는 걸 하려면 일단 여기에다 대고 요거는 좀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이 자료 구조가 있고 이 대상 자료가 있는데 그럼 대상 자료가 필드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름만 있을 수도 있고 이름 전화번호만 있을 수도 있고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생년월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대상 자료라는 거는 이 자료 구조를 쓰는 사람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료 구조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써먹는 사람이 어떻게 뭐 무슨 자료를 관리할지 모르니까 그걸 구분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쉽게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는 갖다 쓰는 사람이 결정하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이드 포인터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보이드 포인터로 선언을 할 건데 뭐 이렇게 선언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p 데이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를 지금 관리하겠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뭘 가리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건 사실은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볼게요. typedef struct 예를 들면은 유저 뭐 주소록이야. 그래서 뭐 유저 데이터다 막 이렇게 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쓸 수 있는 게 뭐 이름하고 전화번호 정도 아니겠습니까? 캐릭터 asset name 정도 있을 거고 그 배열로 그냥 64바이트 정도 4개 정도 잡을게요. asset 폰 정도 주고 이것도 뭐 64바이트 안에 끝난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p 데이터가 이런 애를 가리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자료 구조 코드를 만드는 사람과 그 구조를 가져다 쓰는 사람을 구별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접근해야 이게 풀립니다. 자, 그러면 유저 데이터라고 하는 놈이 이제 뭐 이 안에 멤버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멤버로 이렇게 들어갔으면 얘기가 좀 쉽죠.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자료 구조 선언하고 매번 이거를 다 그때마다 뭐 프리비어스 넥스트 넣고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없으니 이거 분리하다 보니까 그럼 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F7을 제가 누르는 순간 아마 에러가 와장창 날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와장창 에러가 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있네 없네 뭐 선언이 맞네 안 맞네 뭐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 이제 그 원래 있던 SZ 데이터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연결된 건 모조리 다 에러가 나겠죠. 특히 당장 insert before 같은 경우도 뭐를 어디에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부터가 사실은 문제죠. 일단은 뭐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 얘는 그렇다 쳐요. 뭐 특별한 거는 없으니까. 릴리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거를 풀이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그 관리 대상 자료도 동적 할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그것도 풀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p delete를 날리기 전에 그 p delete의 멤버 중에 지금 뭘 집어넣냐면 얘 멤버 중에 p 데이터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얘도 이제 해제라 라고 해서 날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 프린트 리스트 해가지고 뭐 SZ 데이터를 출력하고 있는데 이러지 말고 여기에서 뭐 이제 요거 부분을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여기 지금 %s가 아니라 역시 %p로 출력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생각을 조금만 바꿀게요. 이거 이래 놓으니까 좀 뭔가 하기가 힘들 수 있으니 거기까지 한 방에 가려고 그랬는데 조금 그러네요. 조금 수정할게요. 무슨 얘기냐? 보이드 포인터로 하지 말고 이럴게요. 유저 데이터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로 바꿔놓을게요. 이러면 조금 더 쉽죠. 둘이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스트링 카피할 때 asset 데이터에다가 뭐 집어넣고 있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뭐 여기 더미 데이터라고 집어넣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가 되겠네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더미 헤드나 테일에서는 그 이 p 데이터 자체가 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예 제거시켜 버리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으니까. 연결 리스트에서 이제 p 데이터 삭제하고 여기까지는 뭐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p 데이터인데 이 p 데이터가 구조체잖아요. 걔 멤버 중에서 이름만 찍을게요. 이름만, 전화번호 빼고 이렇게. 그러면 ptem프에서 p 데이터로 가서 걔가 가리키는 또 이름을 찍으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됐죠. 그러면은 뭐 대충 좀 뭐가 해결이 어지간히 또 된 것 같아요. 물론 에러는 많습니다. 에러는 많은데, 자, 릴리즈 했고, 일단 고치는 데까지 고쳐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프린트 하는 것도 일단 된 것 같고, 인설트, 뭐, 여기서 스트링 카피 해가지고, 여기 이제 헤드 해가지고, 이런 걸 받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이제 자료 의존적이잖아요. 이 함수 자체가. 관리 대상 자료에 대해서 의존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insert add head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타당할까? 타당한 것이냐?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서 채워서 집어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제 시그니처가 더 이상 맞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저 데이터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가 넘어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p 데이터? p 데이터라고 할게요. 그냥 얘도 p new 데이터. 아니, p 파람이라고 하자. 구별을 해야 되니까. p 파람 매개 변수를 이제 유저 데이터 구조체에 뭔가가 넘어왔다라고 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 이거를 이제 자료를 교통정리를 하는데 동적 할당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그 새로운 노드에 p-new 노드에 지금 여기 p 데이터라는 멤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p 파람을 집어넣고 끝낼 거냐, 아니면 여기다가 새로 이제 주소를 할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저 데이터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 이렇게 받아가지고 할당해서 집어넣을 거냐, 이건 좀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걸 이렇게 코딩을 해버리면 97번 행처럼,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자료에 대해서 이 자료 집어넣는 코드가 의존성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바뀌면 코드를 또 다 뜯어 고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좋은 것 같진 않으니까 첫 번째 95번 행처럼 갑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 매개 변수 p파람에 대해서는 호출자가 메모리를 동적 할당해서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96번처럼 해도 되겠죠. 그러면 동적 할당도 하고 플러스 값 설정까지 해서 전달한다. 그러니까 뭐 이름이 뭐다, 전화번호 뭐다, 이런 것까지. 그러면 여기다 대고 이제 스트링 카피하고 뭐하고 이 코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겠네요. 아무 의미가 없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nsert tail 같은 경우 요거는 insert before 함수로 싹 갈아치웠죠, 우리가. 그러면 insert before 함수가 뒤에 나오는데 insert before 그때 가서 고친다고 하고, 그럼 find node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좀 골치 아픈 거예요. 어떤 거를 키를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자료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찾아야 될 대상 자료는 그 자료, 그러니까 관리 대상체 자료한테 의존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자료 구조를 만드는 입장에서 몰라요. 무엇이 선형 리스트로 관리될까? 그건 난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상태에서는 뭐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우선은 이렇게 합시다. 지금 당장 이것도 사실은 좀 더 고쳐야 되는데 우선 이렇게 가자고요. 무슨 얘기냐?
P 데이터 멤버가 구조체잖아요. 이게. 그런데 얘 멤버 중에 SZ 네임이 있죠. 그러니까 find 노드를 찾는데 일단은 name으로 찾아라 이렇게. 사실은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렇게 봅시다. 우선은 이렇게 해보자. 아직은 자료 의존성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다. 근데 한번 해보자. 그러면 딜리트 노드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이름으로 찾아서 지워버리겠다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노드를 날리기 전에는 항상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요 이제 메모리 요 놈도 날려야 되죠. 요 놈도 날려줘야 됩니다. 그 점은 생각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가 더 있을까요? insert before 같은 경우 역시 이제 여기에서 뭐 어디 앞에 데이터를 넣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지금 name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에다 대고 뭐 또 복사해서 만들고 또 이루고 있는데 어떤 노드 이게 애초에 이제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유저 데이터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를 선언을 하고 p new node 여기다 넣으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할게요. 우리 앞서 inserted 헤드에서도 파람으로 했구나. 변수 이름 통일시켜 줍시다. p 파람으로 그 매개 변수로 넘어온 놈을 여기다가 이제 유노도 여기 썼네. 사람이 변수 이름 쓰는 게 한정적이 가지고 이름 생각 잘해야 돼. 자 그렇고요. 넘어갑니다. 네. 요거 뭐 동적 할당하고 거기에 뭐 복사하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해서 넘어왔으니까 내가 뭐 복사하고 자시고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뭐 만들어서 넘어왔겠죠. 만들어서 넘어왔겠거니 하면 되겠는데 요 함수의 시그니처가 저 위에 원형 선언이 되어 있죠. 여기 요렇게 그러니까 바꿔줘야겠네요. 불일치하니까 일치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추가하고 뭐하고 어디다 집어넣고 뭐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뭐가 틀렸나 한번 볼까요? insert at tail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콘스트 형 한정자가 서로 다르다. 얘 이제 유저 데이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체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도 뭐 유저 데이터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로 바꿔야 되겠네요. p 파람으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그 insert before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넘어가고. 그럼 또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insert at 하는데 역시 이름 갖고 찍어서 어디 앞에 집어넣어. 인덱스 어디에다가 이렇게 넣으라고 했는데 이름 넣는 거 아니죠. 유저 데이터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를 집어넣죠. 그래서 p 파람. 콘스트를 써줬어야 되는데 지금 콘스트 다 날려먹었네요. 일단은 좀 바로 고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p 파람을 집어넣으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고칠 게 산더미군요. 역시 p 파람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이런 게 이제 하나도 안 맞죠. 이제 한 개도 맞지가 않습니다. insert tail에서 이렇게 넣을 수는 없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는 안 되고 요거 하나 넣으려고 해도 이제 좀 생각은 좀 하고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가지 생각을 좀 하고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요거는 우선은 insert tail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메모리 동적 할당해서 넣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저 데이터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 p new 데이터를 선언을 하는데 이걸 선언을 하는데 유저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포인터로 에몰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size of 유저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메모리 동적 할당을 했는데 이제 pnew 데이터 유저 데이터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요런 배열 딱 요것밖에 없죠. 그죠? 포인터가 없어요. 이 속안에. 그러니까 자료 구조용 뭐 블라블라가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초기화는 해줘야 될 것 같고요. memset 함수로 pnew 데이터에다가 0으로 싹 다 초기화를 좀 해주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냥 넣으면 그러니까 str copy를 좀 해줄게요. pnew 데이터의 멤버 중에
여기에 멤버 중에 SZ 네임이 있잖아요. 네임이 있을 텐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써주면 되는데, 일단 사이즈 오브 뭐 요건 좀 써줘야 되겠죠. 뭐 유저 데이터 요렇게 해서 그냥 쭉 씁시다. 요거 얘 형식이 뭔지 될 테니까 요거에다가 대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뭐 이제 문자열을 뭐라고 써주면 되겠죠. 문자열을 뭐라고 쓰면 될 텐데 뭐 일단 CHS라고 제 이니셜을 좀 써놓겠습니다. 호성 그럴까? 뭐 일단 이래 놓을게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써야 되겠죠. SZ 폰이었죠. 이렇게. 근데 지금 전화번호 출력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 써주기는 할게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이런 식으로 pnew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연결 리스트의 데이터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제대로 나올 것이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p로 찍었구나. 실수했네. %p로 찍었어요. 지금 주소가 찍혀버렸죠. 여기 밑에 건 뭘 넣으려고 있고. 그러면 프린트 하는 거 쫓아가 볼까요? 프린트. 우선 여기서 여기 SZ name S, 여기에서도 name인데 이걸 제가 p로 바꿔놨네요. S. 그 다음에 ptem프는 p 맞는데 p 맞고, 그 다음에 맞는데 뭐 틀렸지? 뭐 틀렸을까요? 더미는 그렇다 치고 인덱스가 0이 되는 이거는 출력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틀렸네. 뭐 틀렸을까? 지금 SZ name은 null이라고 나왔어요. 인설트의 테일부터 들어갔는데 쫓아가야죠. 무슨 바보짓을 했나? 또 이제 나의 삽질은 무엇인가? 자, 우선은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F5 브레이크 포지션 브레이크 포인트 세트하고, 그럼 여기서부터 F10 쫓아 들어갑니다. pnew 데이터 클릭한 다음에 메모리 창에다가 땅 떨구면은 얘가 어디 있는지,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메모리 윈도우에 표시가 되겠죠. 한 4열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F10 눌러 보니까 이 영초기화가 됐고 구조체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 전화번호 잘 들어갔네요. 호성 들어갔고 여기 들어갔죠. 근데 여기 주소가 아유 길다. cc10 정도로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설트의 테일에서 뭐가 문제 있었나요? F11 키를 누르면 insert into 쫓아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테일 쪽에다가 얘를 이제 before로 집어넣어라. 역시 insert into F11 키 눌러서 또 쫓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쫓아가는데 아이고 네 초기화만 하고 복사는 전혀 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이걸 여기서 이렇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새로운 노드에다가 대고 뭐하고 다 좋은데 교통정리 데이터는 한 개도 쓰지도 않았네요. 예, 노드만 만들어 놓고 교통정리만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즉 pnew 노드에다가 대고 네, 아무것도 안 했군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p파람을 집어 넣어야 되는데 넣지 않았네요. inserted head에서도 그러면 같은 짓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군요. 한번 쫓아가 볼까요? inserted head에서도 여기서는 안 했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코딩을 해놓고 테일드에 써야 되는데 그 생각은 못하고 안하고 넘어갔던 거죠. 분명히 그런 실수를 저는 방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기억을 잘 하든지 해야 돼. 자, 제 생각이 맞았는지 조사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름이 잘 출력이 됐군요. 여기 전압, 이게 이제 주소가 나오니까 좀 헷갈리는데 네, 어쨌든 잘 출력이 됐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던 것 같고, 프린트 할 때 전화번호도 같이 출력을 하죠. 뭐. 전화번호도 같이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p 빼고, 이거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치 그냥 이름하고 전화번호 그냥 %s까지. 그래서 요거에다가 어우 이게 좀 길어진다 그죠?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출력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p temporary에 p 데이터의 멤버 중에 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아이고 뭐 죽었네 뭐 또 틀렸니 좀 봐야죠 또. asset 폰 뭐 문제될 거 없는데 왜 죽었을까? 죽었을 땐 또 봐줘야죠. F4키 눌러서 브레이크 포인트 걸었더니 요거 하다가 죽었대요. 뭔가 루프를 잔뜩 돌았네. 이거 하다 죽었군요. 이거 하다 돌아가셨네. 여기서 프리비어스 찍는 거야 %p니까 그렇다 치고 asset name이 왜 또 널일까요? 아 어머 지금 여기를 고치면 뭐해? 이거는 더미 헤드하고 테일일 때잖아. 에이 참 바보짓을 했다. 네, 이거는 사실 더미 헤드랑 테일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죠. 전혀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여기를 할 게 아닌데, 이제 거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써놓을게요. 더미라고만 쓰고, 얘네 둘만 출력하지 뭐. 그럼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p temporary의 p 데이터의 asset phone 이라고 써줘야 제대로 나오겠네요. 봤더니 제대로 나오나요? 아 이거 또 %p로 찍었구나. 그렇죠. s로 찍어야죠.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나오나요? 네, 이름 전화번호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내용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제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p는 이제 좀 지워주는 것이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더미 헤드나 테일이면 뭐 그냥 더미 뭐 오케이 뭐 여기까지만 찍자 뭐 이렇게 푸츠 이 바꿔 이제 더미 뭐 여기까지만 쓰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인덱스 찍고 뭐하고 다 좋은데 이놈의 포인터들이 잔뜩 보이니까 이제 정신이 한 개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소 출력하는 애들은 싹 다 이제 없애버리는 걸로 이렇게 그래 놓으면 조금 봐줄만 하겠죠. 이제 이 화면이 워낙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는 사라질 것 같고 사라졌네요. 그 메모리 해제되는 부분이야 뭐 다 확인을 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가서 지워줄까요? 뭐 딜리트 했다 뭐 그 프리까지는 일단 놔둡시다.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집어넣는 걸 해봤는데 뭐 요거 또 재활용 한번 해줘야죠. 무슨 얘기냐, 여기 호성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 집어넣었었는데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여기다가는 뭐 제가 테스트라고 할게요. 테스트. 여기서는 전화번호를 뭐 1111에 222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 상관은 없겠죠. 정확하게 이제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리하는 게 요게 이제 ADT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자고 덤비면은 할 얘기가 상당히 많아져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일단은 봐봤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관리 대상 자료랑 자료 구조 자체를 분리해서 각자 따로 떼서 이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에 핵심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 얘기가 더 있는데 너무 길어졌죠? 해서 일단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